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두 가지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냥 빈칸만 1, 2, 3, 4, 5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1, 2, 3, 4, 5 되어 있는 페이지를 먼저 펴주세요. 그리고 그냥 노트를 가져오신 분은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은 지금 평가원에서 나오는 글들 말한 거예요. 보통은 총 5가지로 글의 전체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듣거나 국어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글을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라 라는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언어 과목이다 보니까 같은 글이다 보니까 크게 큰 틀을 푸는 문제, 큰 틀이 달라지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5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첫 번째는 한국어로 적을게요. 와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보이나? 네. 오.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화와 구체화예요. 이 제목만 들었을 때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라고 연상은 되죠. 제목이 정확하니까. 일반화는 뭔데? 일반화가 뭐야? 진짜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진짜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하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일반화예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맨 밑에 일반적으로 이렇다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구체화는? 일반화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맞아요. 반대로 일반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먼저 때려놓고 구체적인 것들을 쭈루루 설명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바로 말하더만 뭐가 있어? 그쵸,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응? 어려운 말로 할게요. 그럼 저는 또 국어 교육과니까 또 한자어를 사용해서 상술이 있고 부연이 있습니다. 보통 다 같은 얘기기는 하거든요. 예시는 실제 생활이나 뭐 이런 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일반 그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네 둘이가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글 읽는데 소재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만 있는 건데 상술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소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의 첫 번째 특징은 이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거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하는 게 상술이야. 근데 부연은 소재가 바뀔 수가 있어.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햄버거의 특징 쭉 나열하다가요. 햄버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서브웨이도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브웨이 설명을 살짝 곁들이는 거예요. 소재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빵 안에 뭐 야채들을 넣고 하는 거다가 그러면 결국에 그 2개가 합쳐지는 공통적인 특성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은 조금 다르지만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의 흐름의 유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미를 나올 때 예시도 이렇게 동이 둥둥둥 예시네 하고 끊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술이랑 부연도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 더 크게 나오자면 상술이구나, 일반화구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던가 이러면 그 이해도가 더 빨라져요. 그리고 부연이구나, 소재가 바뀌었어도 그러면 서브웨이 얘기를 하는 건가? 햄버거 얘기를 하는 건가?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2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주제예요. 그렇게 글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거의 한 50% 이상으로 독해 지문에서는 흘러가는 전개 방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카이 짧아요. 맞죠? 적을 게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얘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독해 문제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결과. 둘 다 중요해요, 선생님들. 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싶어서 글이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봐도 여기가 원인이고 누가 봐도 여기가 결과니까 난 밑에만 읽고 정답 골라야지 라고
해서 여기만 읽고 빈칸 문제를 푼다던가 여기만 읽고 주제 제목을 고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평가원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선지에다가 이런 걸 넣어놓는 거야.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 얘네들 결과만 읽고 원인을 안 읽을 거니까 원인을 살짝 바꿔놓자 해서 한 단어 무관을 만들어내. 근데 우리는 결과만 읽었으니까 원인에서 한 단어 무관이 나온다고 해서 선지를 째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과도 파악해서 둘 다 합쳐진 거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결국 다 읽어라 아니에요? 내가 한 줄 읽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과 한 줄 읽고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개를 붙여 읽어가지고 글 전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 두 문장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뭔지가 정확하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로 한 덩이 두 덩이로 나눌 수 있는 거네요. 원인과 결과는. 그러면 원인만 항상 그래서 먼저 나오나요? 결과가 먼저 나오고 뒤에 원인을 설명하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걔도 두 개 찾아가가지고 얘가 원인이구나 얘가 결과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에서 또 바꿔낼 수 있는 게 이 원인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인과관계인데 바꿔라. 결과로 인해 이 원인이 유발되었다라고 하면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인과관계를 바꿔놓는 선지가 부평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확하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구나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파악 못하면 선지에서 다 틀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십자와 통령. 다음에 뭐 나와요? 반박. 그렇죠. 그 다음은 진실이 나오죠. 얘는 확실해.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박. 그렇지 아무래도. 그리고 얘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진실. 그래 얘 얘기하려고 이 앞에 얘기를 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통령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저거는 드릴 건데 적기만 하고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통념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머릿속에 꼭 들고 가셔야 돼요. 통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 그래서 뭐 단어로는 데이 뭐 이런 애들 나오겠죠. 뭐 누구들스로 끝나는 거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생각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쳐다봤어. 적고 있나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most가 나올 거고요. 그럼 사람들의 people도 들어가겠네요. people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some.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some도 나올 거고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적는 거는 의미가 없어. 이거의 특징이 뭐야? 공통점이 뭔데? 생각. 사람들이 생각? 사람들이 생각이랑 똑같은 소리는 아니잖아. 결국에 특정 그룹이에요. 특정 그룹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통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people이 나왔다 무조건 통념이냐? 아니 그냥 사람도 생각하는 걸 말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예시로 이거다. 통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통념은 아니라는 거야. 대신에 얘가 통념이면은 그래서 반드시 얘로 알려줘요. 반박 표현 뭐 있죠? 제일 유명한 거는 뭐 but, however이죠. 그리고 뭐 얘 또 있겠네요. 이런 부정 표현들을 통해서 반박을 해주기도 하지만 부정 표현이 없이 반박을 하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이래서 헷갈려요. 뭔가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그럼 우리가 혼동이 와. 뭔가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게 얘도 예시가 나오고 얘도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1번화 때렸던 거에 이어지는 예시인지 아니면 처음에 통념에 대해 가지고 의견 때렸던 거에 반박되는 예시인지를 소재와 내용을 파악해서 눈치를 채 주셔야 됩니다. 즉 예시라고 해가지고 예시 나왔네 그냥 넘어가야겠다 어차피 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이겠지 라고 하면은 이제 틀려.
물론 그게 저게 50%라고 했으니까 얼추 맞겠죠. 그래서 선생님 저 항상 그렇게 풀었고 예시 넘겼는데도 정답 잘 골랐는데요. 얘 유형만 잘 푸신 겁니다. 요렇게 나온 유형들을 못 푸시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얘가 이게 좋다라고 했는데 예시는 이게 안 좋다라고 하고 있네. 반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시가 진실이 되는 거고 그 예시가 주제고 제목이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적인 예로 들어서 A단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소재가 나왔어. 반박이 아니야. 아니 통념이 아니야. 여기 들어간 거잖아. 특정 그룹에 A단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통념이 아니에요? 그쵸. 대답 못해야죠. 모르니까 하지. 근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상술이 나오거나 같이 이어지는 예시가 나온다면 얘는 요 위에 거고요. 근데 뒤에 A단 영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온다. 맞는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라고 나와. 그러면 이 뒤에가 진실이 나오는 구조겠죠. 그래서 반박 표현이 있는지 예시가 나오고 시간이 바뀌는 게 있으면은 앞에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특정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뒷문장 읽어. 뒤에 거의 다 읽어. 소재만 파악하면서 다 읽으세요. 중간에 그냥 예시나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요거 안 해놔가지고 틀리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글 소재 다 파악해놓고 이거 통념 아니었어요? 아닌데 그냥 일반 예시를 통해가지고 뭐 얘기한 건데 요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 또 칸이 얼마 없죠? 4번은 질문을 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답에다 그렇죠. 답을 해야죠. 그럼 질문이 중요해? 답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가 연관되어서 뽑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원인과 결과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에서 질문을 바꿔버린다던가 한 단어로. 그러면 우리 틀린 선지를 고르게 되는 거니까 꼭 둘 다 파악해가지고 두 개를 연관시켜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얘도 많이 나와요. 다음은 해결책. 그렇죠. 얘도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해결책. 둘 다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해결책이 더 중요한 건 맞죠. 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쓴 글이니까. 근데 선지는 낚으려면은 얘를 건드는 것보다는 얘를 많이 건드겠죠. 얘들은 대부분 안 읽을 거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살짝 꼬아낸다던가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점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추가로 본문의 문제와는 더욱 포괄된 문제를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포괄된 선지를 만드는 거. 얘는 그냥 점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선지에서는 공부 태도, 학습 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무 넓죠. 그렇게 오답 선지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토대로 문제에 많이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면은 뭐 질문답 두 덩이, 그다음 얘는 뭐 이렇게 몇 덩이를 나누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경우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덩이를 나눠 봐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나는 선생님 암만 연습을 해도 덩이 나누기가 본문 보자마자 10초 안에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안 남았을 때는 못 써먹을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거. 덩이를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도 중요한 문장은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주 나와요 또. 근데 우리 애들이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각자 담당 선생님이랑 구두 테스트 보시죠.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든 아니면은 서킷이든 이거를 풀이를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못 잡았다. 제 시험이에요. 이건 꼭 다 적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뭐 있죠?
본문 끝. 슈드. 나이스. 슈드. 슈드. 또 해보고. 나이스. 해부트. 그럼 이제 쭉쭉쭉 나와야지. 머스트 니드스. 그렇지. must, need to 이런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정말 강조하는 거죠. 너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표현이 나온다면은 그냥 무조건 밑줄 쳐놔. 그리고 내가 뽑은 위에서 뽑은 이한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연관시키세요. 무조건 얘가 무조건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 표현이 있어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I think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 뭐 서제스트도 있겠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생각, 주장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면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이 글에서 화자가 쓰는 거에 대한 표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연히 글쓴이의 주장이죠. 그 문장 또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명령문 반드시 글 읽을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 이거 해라,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의무랑 똑같은 표현이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앞에 왔다, 문장 구조가 꼬여있다, 문장 구조가 어렵다, 그 문장이 주진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동사가 명령문이었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 있죠. 결론을 나타내는 연결사 세 가지 시작. 나쁘지 않네. 또 So. 나이스.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so thus therefore이죠. 내가 범위도 못 나오겠고 이 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근데 so가 있다. 그 뒤 정확하게 해석하세요. 그거라도 무조건 잡아야 돼. 그리고 thus 뒤에 당연히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만 정확하게 잡아도 얼추 비슷한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핵심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플라이도 안 끝나는 친구 없죠? 그러면 그 문장은 해석이 돼. 그럼 그걸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말 그대로 강조 표현들, 이때 강조 구문, 그 다음 도치, 비교까지 이 세 가지 구문을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더비더비 구문이 나오면 반드시 파악을 해주세요. the more, 더비교급 나오는 거 무조건 주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특이한데 인용 표현도 반드시 해석을 해주세요. 선생님 인용은 그냥 얘가 한 주장에 뒷받침하려는 예시 아닌가요? 맞아요. 뒷받침하려는 예시이기 때문에 얘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랑 당연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주장이 파악이 안 됐다. 그럼 이 인용하는 거라도 정확하게 얘가 뭐 때문에 이 인용을 했지라는 걸 머릿속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제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맨 앞 문장이에요. 제일 앞에 인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일 앞에 나오면서 어떤 한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한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쭈르륵 나오는 인용이 있어. 얘는 정확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문의 제일 위에 나오는 인용은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오 잡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허색을 가오글이라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애들한테 이건 가오글이다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수능은 독해 규칙에서 말을 하겠지만 잘 쓰인 글을 논문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잘 쓰인 글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쓰인 글이 잘 쓰인 글이야. 근데 앞에서 뭔가 좀 논문이니까 교수님한테 임팩트를 줘야 되는 거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 하고 있어 보이는 표현을 준 다음에 뒤에서 설명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가오 위에 있는 그 인용만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글이야? 멘붕이 오죠. 그리고 뒤에 읽는 거를 안 해보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이구나 하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읽어봤자 이거 뭐 되겠나 하면서
힘을 빼고 읽어버려. 그럼 이 문제는 날리는 거죠. 대신 얘를 날리고 뒤를 읽으세요. 그러면 꼭 그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이 인용이 끝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던가 저런 주제 표현들이 나오면 아니면 연결사들이라던가 글이 바뀌는 시점이 나오죠. 덩어리 짓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덩어리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위에 다 날리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독해 규칙이에요. 독해 규칙. 요거는 받아 적어주세요. 독해 규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엇에 관한 글인가. 아직도 단순 해석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단순 해석하고 그냥 단어 겁나 열심히 외우고 내가 아는 단어만이 나오면 저 점수 올라가던데요. 맞죠? 한계가 3등급까지입니다. 단순 해석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3등급이에요. 아니 해석만 돼가지고 문제 다 맞출 수 있으면 국어 성적 왜 1등급 안 나오는데 너네?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 그쵸?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이고, 즉 소재를 뽑으라는 거고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즉 덩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재를 뽑으시고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서킷 오답이나 이런 거 시킬 때 한 문장 한 문장별로 소재, 내용 이거 하고 있죠? 소재는 뭐고 내용은 뭐다. 소재는 뭐고 내용은 뭐다. 소재는 뭐고 내용은 뭐다. 이렇게 다 뽑으셨다면은 해석한 거죠. 무엇인지만 파악한 거죠. 이제는 추가로 뭘 하셔야 되냐면 피드백을 오시거나 수업을 준비를 오시거나 아니면 오답을 해가지고 검사를 맡으러 오실 때 이 소재가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소재가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보여야 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내용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표시를 해야 결국 계속 이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었다 치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걸 가지고 선지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이 내용 요 빈칸 내가 잡은 내용이었는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무조건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제발. 그래서 그걸 계속 강화하려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오답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서킷 3회 플러스 뭐 있어? 20회 체파 2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3번으로 저는 실전력은 늘릴 수 있지만 양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영도 풀죠. 수능 특강. 그리고 끝나면 수능 완성 풀죠. 6문제 7문제씩. 그냥 문제 풀고 정답 맞췄다 와 만세 소재만 파악하자 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면 어떤 흐름으로 글이 이어지고 있는지 내가 이 글을 정말 자세하게 독해 규칙에 따라서 봤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야. 문제 푸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 중요한데 그 글을 내가 얼마만큼 잘 분석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잡을 때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아니 어차피 이건 예시고 이건데 잡아야 되나요? 잡아보고 이 글이 예시였구나와 그냥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는 달라요. 내가 해보고 예시였으니까 정보가 쌓이는 거죠. 이런 글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은 이건 그때는 이어지는구나. 그걸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열심히 해주시고 꼭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킷 앞에서 제가 앞에서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낼 거예요. 결국 이걸 하는 이유는 한 지문의 주제는 몇 개? 한 개 적어주세요. 결국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다. 절대 두 개는 나오지 않아요. 한글의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싹 다 같은 내용을 띠고 있을 거야.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왔다, 한 가지 반박이 나왔다, 그럼 주제가 밑에 또 다시 세팅이 되겠죠. 얘를 말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첫 문장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뒤에 나와요. 어차피 글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두
두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즉 소재와 내용을 파악해라, 소재와 흐름을 파악해라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속도 조절인데, 여기서 모의고사 내가 70분 안에 싹 다 마치고 한번 검사까지 다 돌릴 수 있는 학생 있어 없어? 없죠.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서킷 모의고사 한 번씩 같이 치면은 남는 시간이 3분이 아닌 거예요. 3분보다 더 남는 친구들은 잘하고 계신 거죠. 3분이 안개인데 3분을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읽다 보면 애매했던 문장, 찍고 넘어갔던 문장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다시 검수를 하고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럼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말했던 덩어리 파악하시는 거 5가지 전개 파악으로 내가 위에 뭐 일반화로 보였다 하면 그리는 게 되게 빨라지죠. 오케이, 위에가 일반화고 뒤에는 예시들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예시를 읽을 때는 이 일반화에 대한 예시인지만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주제 소재 뭐가 이어지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예시가 요 일반화에 맞나? 맞네. 이것만 하면 돼. 읽는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요한 부분에 힘을 주고 안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넘기는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들으시는 분들 왓을 계속 던지라고 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왓을 계속 던지래. 그래서 이해가 될까면 계속 넘기래. 빨리 읽으래.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 글 전체 내용이 얘를 위한 거가 파악이 됐다. 정확하게 이 일반화가 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뒤에는 진짜 빠르게 읽는 겁니다. 속도를 세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었다는 기준이 뭐냐? 우리 첫 번째 규칙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즉 소재와 내용을 파악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럼 이 소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즉 화자가 쓴 글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라고 얘기를 하면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 자, 나는 라면을 신라면밖에 안 먹어. 근데 그 뒤에 무슨 소재가 나왔냐면 안성탕면이 나왔어요. 그럼 안성탕면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리는 좋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너네들의 의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냥 이 글 쓴 사람의 내용과 일치하는 야가 플러스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예요. 요게 파악이 됐느냐가 첫 번째 이해 과정이고, 두 번째 이해 과정 설명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한 개념에 대한 설명한 거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했다면 그 소재를 뭐다로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즉 첫 번째는 소재에 대한 색, 두 번째는 소재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시면은 그 문장은 이해 간 겁니다. 그럼 이해 갔다라고 판단되었다 쭉 읽으시면 돼요. 내가 이해한 것과 같은 내용인가 같은 내용인가 같은 내용인가. 근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네, 진짜 천천히 읽으셔야죠. 문장은 다 이어지니까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내용이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독해 규칙의 세 번째가 뭐냐면 완벽주의 버리기야. 그렇다고 너무 버리지는 마. 너.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감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와 안 한 친구, 즉 언어력이, 문해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로 나뉘는데 둘 다 문제예요. 문해력이 많은 친구, 높은 친구들은 너무 완벽하게 하네. 제가 읽어보니까요, 대충 소개가 이거고요. 그럼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죠. 근데 평가원은 그 느낌을 깨부수는 거예요. 중간에 삐뚤어 놓던가 아니면은 반사회적인 소재들을 되게 많이 써요. 내가 방금 썼던 살인이라는 소재. 당연히 살인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책을 많이 읽은 친구, 문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안 좋다라고 끝나겠네 결국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겉을 안에서 글을 읽어버려요. 근데 난 살인을 좋다라고 했어. 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력이 조금 낮은 친구들은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된다고 했으니까, 부처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너무 말 해석에만 매달려. 한 문장 한 문장들을.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얘도 핵심 소재 같고 얘도 핵심 소재 같고 얘도 핵심 소재 같고 어차피 못 붙여. 가 배워버리니까. 그래서 큰 맥락은 딱 하나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잡았다면은 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은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요. 5가지 흐름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흐름은 파악하시고 첫 번째 잡았던 소재와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각 문장마다 소재가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거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가에만 완벽하게 이해해야 지로 들어가니까 얘 얘기인가 모르겠어. 뭐에 대한 얘기지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글은 하나의 주제라고요. 다 이어진다고요. 어차피 얘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그럼 얘랑 비슷한 게 나왔겠지. 얘를 설명하기 위해 얘가 나왔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얘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으라는 거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내가 이해해야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이해해야지 하는 순간 내 피셜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내가 생각한 느낌이라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에 관한 글인가? 소재 잡기, 흐름 파악하기. 두 번째, 속도 조절하기. 이 5가지 문제점, 그렇죠. 어차피 다 적었으니까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세 번째는 어차피 글은 잘 쓰인 글이니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해 안 갔다 괜찮다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고.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소재만 안 까먹는다면 그래서 이 소재의 이 내용이었구나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매달리지 좀 마.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넘기지는 말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뭘 배웠냐면 총 5가지 글 전개 구조를 배웠고요. 덩어리를 좀 쉽게 잡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 표현들을 배웠어요. 내가 이 덩어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것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독해 규칙. 소재 잡고 내용 흐름 잡아라. 속도 조절해라. 완벽주의 좀 버려라.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글을 보신다면 의외로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고 맨날 봐. 그냥 문제 풀기 전에.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 중에 나오려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 제발 훈련 양을 늘려야 돼요. 푸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근데 푸는 횟수 많이 늘리려고 그냥 내가 원래 풀던 대로 문제만 풀어라? 시간 낭비예요. 나 지금 6문제씩 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풀던 방식이랑 똑같이 풀고 있는 것 같다. 내 시간 낭비예요. 정답을 맞췄어도 시간 낭비예요. 그냥 감만 늘려가는 거야. 규칙과 정확하게 덩어리를 나눠보는 연습을 하면서 3문제를 풀었다. 그게 잘한 거예요. 6문제 많이 풀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특강반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 문제량이 조금 한계예요 하는 친구들 있죠. 저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표점이 더 높은 과목도 많은데 문제수 이건 너무 때리는 거죠. 진짜 시간이 안 나요 하는 친구 저한테 오세요. 그러고 하나하나 시간을 따져가지고 왜 시간이 안 나는지,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꼼수를 버리는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조율을 해드릴 테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조율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뭔가 막히고 있다 저한테 오세요. 알겠죠? 봅시다. 한 2개만 보고 갈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책이나 PDF 켜주시고요. 우리는 그 규칙이 먹히는지를 한번 보러 갑시다. 알겠죠? 그것만 좀 빠르게 잡아볼게요. 이미 오늘은 문제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고3들 중에 조금 있어서 진도가 밀리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조금 배려해서 이미 했던 거나 저번 주에 했던 거나 아니면은 좀 7강까지는 안 갈게요. 6강까지는 안 갈게요. 몇 번 펴볼 거냐면 4강에 3번 한번 볼까요? 4강에 3번. 요거부터 보고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5가지 전개 방식 기억하시고
먼저 10초 동안 빠르게 덩어리를 나눠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구조겠구나. 저는 이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김도훈. 네. 어떤 글이에요? 과학적 철학에 대한. 그죠. 과학적 협약에 대한 글이긴 한데 글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름이. 일단 과학적 협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줘요. 오케이. 즉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덩이를 나눈다면 이건 몇 덩이가 나왔어요? 두 덩이, 세 덩이, 뭐 네 덩이 다 들리네요. 다 맞습니다. 그럼 두 덩이는 어떻게 나누신 거죠? On the other hand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는 어차피 첫 시작이니까 on the other hand는 첫 시작이니까 얘는 넘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한 덩이 한 덩이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눠졌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덩이를 나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 그리고 그렇죠. 여기 한 덩이를 나눴을 거고요. 맞죠? 결론까지. 그리고 네 덩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여기 한 덩이, 여기 한 덩이, this is for said. 오케이, 인용이네요. 여기 한 덩이. 이렇게 네 덩이로 나누셨을 거고요. 그쵸?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글은 내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흘러가는 글인지 모르겠어. 근데도 이 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배웠던 게 하나가 있죠.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뭐가 나왔어요? 맞아요. 쏘가 나왔네요. 그쵸? 그럼 나 요 위에 내용 다 이해가 안 갔어. 그럼 얘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the fact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냐면 과학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었다라는 거네요. 과거 문제를 다루는데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럼 과학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과거를 다루는데 다 거기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위에 예시들은. 그럼 얘만 해석을 해도 정답이 구하기가 쉽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이거? 5번. 5번 해석. 과학은 여전히 지식의 과거. 오케이. 가장 올바른 방향인가? 그러니까 즉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과학은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죠. 얘만 볼 수 있어도 덩어리 짚고 그러면 나 위에 좀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결국 얘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고 푸셔도 좋고요. 시간을 좀 아끼고 싶으셨던 분이다. 쏘 보자마자 밑에 읽고요. 얘 주장이 지금 이거구나. 그거 맞는지만 확인해야지 하고 위에 드르륵 가버리면 끝.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거면 나는 특강을 안 해. 너네도 시간 뺏는 거니까. 다 적용이 되는 것들만 들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3강 12번 한번 봅시다. 3강 12번. 그리고 선생님이 지문 선정해 오시는데 이것만 적용되는 선지만 지문을 선정해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 거 있으면 갖고 와. 물어봐. 다 되는 거 보여줄 테니까요. 자, 얘는 함유추예요. 그쵸? 얘도 덩어리 한번 지어봅시다. 그 전개 구조를 한번 봐봅시다. 얘는 뭐죠? 그러니까 즉 이런 게 있어. 저희 일반화와 구체화를 배웠는데 역적 벗이 나오면은 그거는 구체화가 아니지 않나요? 걔 위에 있는 내용을 반박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반박도 제일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죠.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 부분이 틀렸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틀렸다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화로 보셔도 구체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역적으로 이루어진 글이다라고 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몇 덩이로 나눠줄 수 있죠, 여러분들? 두 덩이. 오케이. 어떻게 나눴나요? 그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버즈를 기준으로 위에 한 덩이 그 밑에 다 같은 여기를 기준으로. 오케이. 요렇게 나눴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누셔도 돼요. 또 세 덩이로 나누신 분?
unfortunately도 있네요. 그럼 유난히 불행하게도 또 나눴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둘이 같은 내용이지만 소재가 달라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저스트 에이즈도 한번 나눴어요. 상관없습니다. 제일 잘하신 분이에요. 그럼 봐봐.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위에 1번을 하나 때리죠. 첫 번째 문제 읽은 건 뭐예요? 규칙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규칙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그럼 벗이 나왔으니까 규칙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재가 나오거나 규칙을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거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뒤에 읽어보니까 뭐 이상한 소재가 하나 나왔네요. 문화적 규범이라는 소재가. 그래서 문화적 규범이라는 소재를 잡고 읽어보면은 얘네들 때문에 뭐 규칙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전부 다 불행하게도 하지만 문화적 규범이 안 좋다. 이것 때문에 규칙이 안 이루어진다. 문제점에 대한 글이에요. 요 위가 전부 다 문제점이고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해결책이 뭔데? 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라. 좋은 규칙이 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즉 좋은 규칙이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결책에서는. 그럼 요거 두 개를 붙여서 선지에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규범을 통해 가가지고 문제점이 나오고요. 근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어쨌든 간 해결책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빈칸이 요 밑줄, 어차피 요 밑줄이 요 밑에 있으니까 to save 즉 주머니에 돈이 있는 채로 안전하게 도착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즉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문제가 요거 빈칸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결책이니까 라고 유추하고 선지에 들어가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정답 몇 번이야? 5번. 커뮤니케이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해결책이.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얘는 그럼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는 소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많이 풀었다는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증을 올릴 때 내가 틀렸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증만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오답을 잘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소재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인증을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냥 틀렸다. 답지에 무방 반대 그래서 이거 라고만 인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에 성적이 잘 나오는 애는 책에다가 그렇게 소재 하나하나씩 뭐 포스트잇을 붙여서라던가 정리하는 하는 애들이 결국 결과로 인증을 해요. 왜? 내가 그 문제를 진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특강했을 때 이 기억하죠? 소재가 간접 연계된다고요. 소재랑 주제랑 단어들이. 그럼 내가 소재를 정확하게 뽑아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기억에 더 남겠지. 당연히 수능까지 더 잘 이어지겠죠. 목적성을 정확하게 잊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우리 지금 수능 특강 연극하고 있는 거니까요. 알겠죠? 오늘 특강 이걸로 끝낼 거고요. 앞에 그 모의고사 이거 하는 거 제가 사진으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50분까지 반드시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51분 59초가 딱 끝나는 순간 문이 닫힐 거예요. 잠금 버튼이 눌러질 거고요. 옐로우 카드가 다 배부될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숙제 검사했는데 오답이 이렇게 안 돼 있다. 저렇게 뭐 덩어리도 안 나눠져 있고 소재도 안 뽑아져 있다.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옐로우 카드가 배부되실 거예요. 서킷 못 칩니다. 왜? 차라리 그 서킷 치는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에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적용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시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